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기분이 나빠질 만한 상황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안 좋은 기분을 잘 조절을 하지 못하면 공부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 공부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면서 밀려오는 감정을 조절하는 거는 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청소년 고민 해결사 커바디스 131 코칭 상담 연구소의 최충만 코치입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 공부 집중력을 높이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공부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4가지의 조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바로 지난번 이 4가지 조건을 말씀드리면서 4번째 조건으로 감정 조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감정 조절이 잘 안 돼서 공부 집중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공부를 집중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감정 조절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부에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하는 학생들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사실은 문제는 집중력 그 자체가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부 집중을 방해하는 진짜 원인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기분 또는 감정이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공부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기분이 나빠질 만한 상황이 많이 생겨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된다거나 문제가 잘 안 풀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다 보면은 기분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그 안 좋은 기분을 잘 조절을 하지 못하면 공부에 집중을 못하게 되고 공부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면서 밀려오는 감정을 조절하는 거는 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공부를 집중하는 법을 묻는 학생들한테 오히려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가르쳐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현재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해서 어떻게든 성적을 따라잡고자 하는 학생이라면 이 공부 방법 못지않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감정 조절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실력이 모자라는 학생일수록 학습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공부하면서 생기는 감정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대부분은 사실은 상황으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수학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자 힘으로 풀어보려고 애를 쓰는데 잘 풀리질 않아요. 그럴 때면은 이러저러한 생각들이 떠오르거든요. 야, 이 문제는 이건 심한 문제도 아닌데 왜 안 풀리지? 다른 애들 같으면 이런 문제는 잘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분명히 학원에서 배웠던 문제인데 기억이 안 나네. 도대체 왜 이러지? 나는 수학을 잘하기에는 머리가 너무 안 좋은 건가?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이 막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있을 시험이며 입시에 대한 걱정이 막 이어지겠죠?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를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도 못 푸는데 시험을 어떻게 보냐? 이번 시험도 또 망치려나? 이런다든가, 아니면 이래가지고 내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별별 생각들이 다 드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막 빠져들다 보면은 마음이 막 불안으로 가득 차겠죠? 그러다가 문득 시계를 보면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자책을 하게 되죠.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떡하지? 오늘도 별로 못했네. 난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자, 이런 식으로 집중력 탓을 하고 머리 탓을 하고 하는데, 알고 보면 진짜 문제는 자꾸만 자기 마음속에서 불안을 막 이렇게 불러오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계속 떠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내가 나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고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에 자꾸만 사로잡히고 있다는 그 사실부터 인식을 해야 되겠죠. 내가 지금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마터면 또 낚일 뻔했네. 이런 생각들은 쓰레기통에나 집어넣어야지 하는 이런 단호한 태도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부터 소개해드릴 4가지의 감정 조절 방법을 기억하고 활용하시기 바래요. 자, 우선 첫 번째,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해요. 자, 이걸 수용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내가 아직 이런 문제를 척척 풀 만큼 그런 실력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런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것 같으면 공부를 이렇게 할 필요도 없지.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아직은 부족하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를 인정을 하는 것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상황이나 문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걸 이제 관점 바꾸기라고 하는데요. 내가 이런 문제를 아직 못 푼다는 걸 알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내가 풀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으니 이걸 이제 체크해 두고 반복적으로 풀면 그러면 이제 성적이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못 푼다고 해도 해설을 본다든가 혹은 선생님께 여쭤보면 알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결국에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기분이 좀 괜찮아지잖아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걸 이제 능동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그래, 어렵지만 일단은 혼자 힘으로 풀기 위해서 좀 더 시도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 수 없죠. 해설을 보든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해설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인강을 찾아 듣든가 아니면 친구한테나 혹은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을 해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적극적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좋아. 그렇다면 이렇게 걱정만 하고 있을 게 아니야. 자, 다시 정신을 집중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그리고 잘 안 되면 좀 전에 생각한 대로 인강을 찾아 들어야겠다. 오케이. 한번 해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실제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공부에 대한 걱정이나 불안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뭐냐 하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를 해야지만 그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걱정이나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마지막 네 번째 적극적 행동이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감정 조절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코칭 사례를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자, 이 학생은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이에요. 1학년 1학기 때 내신이 평균 3.1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 가운데는 내신이 평균 3.1이면 정말 좋겠다는 학생들도 물론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학생 입장에서는 사실 평균 3.1이라는 내신 등급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이제 떨어지는 거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이 걱정이 되고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를 이제 만나서 코칭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공부 계획도 세우고 공부 방법을 교정하고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저하고 얘기하는 대로 이 친구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2학기가 돼서 내신이 1.8까지 올랐어요. 사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2학기 때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해도 성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이 없는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러한 불안이 느껴질 때면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불안이나 걱정을 극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한 결과 높은 성적을 거두는 이제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생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조건, 첫 번째, 이미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수용,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황이나 문제의 긍정적인 측면을 생각하는 관점 바꾸기,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능동적 사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문제를 해결하거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을 하는 적극적 행동. 이 네 가지의 감정 조절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